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추진 배경은 상세하게 말씀 주셨고 저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갑작스럽게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냐,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아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22년 9월부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어떤 현황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실에서는 외국 인력 관련된 서울시 중소기업의 실태 조사도 지난해 했었고요. 특히 정책 자문단을 그동안 4개 분과에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실무 TFA도 충분히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외국인 주민 간담회도 10여 차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생활의 어려움이 자녀 양육이랄지 취업 그리고 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실제 그 차별을 겪었다는 비율도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은 취업 정보 제공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컸고 중소기업은 내국인 구인난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채용하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면서 언어와 문화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타 이 학생은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교 수업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가족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배우자 취업도 어렵고 또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 그 서울에 계시던 교수님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리는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 분야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 인력 확충을 통한 글로벌 인재 도시를 지향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내 외국인 상호 존중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다 함께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20개 과제입니다. 신규 과제가 12개 과제고 확대 기존 사업을 확대 개선하는 과제가 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5개 과제를 고민했습니다. 먼저 석박사급 인재 1000명 유치를 위해서 내년부터 10개 서울 소재 대학을 선정해서 3년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올해 7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이공계 특화 사업에 대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현지 서울 유학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하고 매년 2회씩 28년까지 10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도 ODA가 추천하는 개도국에 있는 이공계 학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 200명 규모로 1인당 연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나 테크, 금융 등 100대 타깃 기업을 서울로 유치해서 서울의 산업 역량도 높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사전 조사나 진출, 경영 안정화를 위한 올인원 패키지를 지원하고 공간도 그리고 외국 인재를 채용하면 고용 보조금도 지급하는 사업을 연계 추진합니다. 특히 그 국내 창업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스타트업 중에 서울이나 동남아시아를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허브 내에 스타트업 100개사를 유치해서 영어가 통용되고 비자 등이 신속 발급 처리될 수 있는 글로벌 유니콘 창업 허브를 성수동에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유입에서 적응 그리고 취창업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종로구에 있는 서울 글로벌 센터 내에 새롭게 구축합니다. 또한 일자리 센터 내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 지원 전담 창구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영업과 광고, 마케팅 분야에 직무 교육과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청년 인턴 직무 캠프도 새로 개설합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 분야의 추창업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창업 플랫폼인 스타트업 플러스에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을 매칭하는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AI 기업과 해외 대학 졸업한 애정자나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중 졸업 애정자를 대상으로 인턴십도 3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이 사업들은 다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에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서울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나 AI, 바이오, 로봇 분야의 서울 미래산업 체험관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공계 석박사 인재가 창업하는 것도 지원하고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창업을 하는 부분도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맞춤형 외국 인력 확충 분야입니다. 역시 5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현장 산업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20세 이상 외국인 주민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대학 또 기존 교육시설들과 연계해서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돌봄 인력 분야나 이중 언어를 활용한 전문 영역의 취업 교육과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준 전문 인력 취업 학교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아울러서 청년 취업 사관 학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K-뷰티나 패션이 현재 한류 열풍에 따라서 그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동대문에 위치한 뷰티 패션 허브 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분야가 돌봄 분야의 외국 인력 확충 사항입니다. 사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22년 9월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안을 하셔서 이제 비로소 2년이 지난 이제 9월 초쯤 실제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범 사업 종료 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그 가구에서 부담이 큰 간병인 부분과 요양보호사 부분도 비자 확대나 저희가 공적 관리 체계를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확대를 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경쟁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게 호텔업과 애식업입니다. 23년도에 저희가 비자 확대를 계속 논의를 해서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외식업 분야에서는 한식업의 주방 보조는 지금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홀 서빙이나 중식과 일식으로도 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호텔업 관련돼서도 일단 그 청소원 주방 보조를 직접 고용하는 부분은 현재 시범 도입 중인데 이 부분도 비자 확대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시 가족센터를 취업 중점 기관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일자리 매칭 대회를 좀 더 확대하고 이 부분은 주로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사실 배우자의 고령화 등으로 취업에 대한 부분이 현장의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면서 맞춤형 취업 지원 패키지를 신규로 운영하고 특화된 통번역사랄지 이중 언어 강사 또 아이돌봄 매니저 등 특화된 직업 훈련 과정을 확대해서 개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간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저희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온오프라인 온스톱 지원 등 5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현재 서남권에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서남권에 서울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분포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동부권역으로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성동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명칭도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서 제2 서울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로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부권역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 전체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전문 상담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포털과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포털이 보시는 것처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자주 있어서 저희가 서울 글로벌 포털로 통합하고 내용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언어 장벽에 대한 해소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ESG 기업 SKT인데요. 연계해서 AI 통역기기 지원 사업을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 자기 언어로 그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해서는 패밀리톡 내에 다문어 다국어 챗봇 시스템을 저희 디지털 정책 담당관과 협의해서 구축하면서 365일 24시간 상담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임신, 출산, 돌봄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전후에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금은 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인데 외국인 유학생 부부까지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전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도 확대하고, 현재도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연 70만 원의 교통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그동안 1,341명이 지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발달 지원이 우려되는 다문화 아동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아이 발달 지원 센터와 새로 생길 서울 어린이 활짝 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도 저희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성장 단계별로 좀 촘촘한 맞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영유아 시기에는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랄지 내외 양육자 자조 모임을 좀 더 강화하고,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기초학습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중 언어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진학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 진로에 대한 미래 설계, 또 심리 상담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요. 어쨌든 촘촘한 지원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런이 저희 6세부터 24세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3,5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상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이 살기 좋은 친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5대 분야를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외국인 주민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서 의료 통역 서비스를 그동안은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만 했는데 이제 소수 언어도 좀 추가하고요.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 안심 앱을 영어, 중어 1어로 서비스를 좀 확대하면서 금융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현장을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가합니다. 또한 실용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 지원 시설을 통해서 기본 과정과 특별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올해부터 지난해 명동역을 시범으로 했고, 올해는 11개 역에서 13개 언어로 지하철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도 26년까지 6개국 언어로 가능하도록 확대 서비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분야입니다. 내 외국인 상호 존중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역시 5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이 속한 주를 세계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내외국인 교류 또 문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은 그래도 내외국인이 하나 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 전입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소속감과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웰컴 키트를 내년부터 생활 안내 책자와 서울 궁궐 프리패스랄지 또 뭐 종량제 봉투 등 이런 생활용품을 담아서 약 1만 원 상당으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고,
18세 이상 서울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서울인 서포터즈 단도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 스포츠 교실이 현재는 FC 유소년 축구 교실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92명의 다문화 아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야구 교실, 배구 교실까지도 확대하고 스키 캠프 인원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 역사 편찬원 그리고 한성 백제 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주요 유적지나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울 도서관 등에서는 다문화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도 신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 참여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단을 새롭게 운영해서 외국인도 실제 의료 통역이라 국제 행사 통역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를 현재 4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하고 다문화 아동 정책 참여단도 새롭게 운영해서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 외국인 학부모 간 커뮤니티 운영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학생과 공무원 대상으로 그동안은 문화 다양성 교육을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으로 찾아가는 다양성 교육을 올해 새롭게 시작하고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도 다국적 전문 강사진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인식 개선 캠페인은 세계인의 날 기념 여러 체험 활동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콘텐츠 공모전이랄지 온라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기반은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외국인 이민 담당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획기적으로 서울시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나 서울 소재 각 대학 그리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정책을 하나씩 더 촘촘하게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8년까지 5개년 동안 2,505억 6,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오늘 말씀드린 이 계획들은 사실 5년 동안 변함없는 계획은 아닙니다. 정책 환경이 바뀌고 이 사업의 성과나 수요자의 욕구가 달라짐에 따라서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면서 변화 발전시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OBS 김하혜 기자님.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해서 이번에 9월부터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시범 사업 기간을 그리고 지금 임금 문제가 좀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분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지 먼저 여쭙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의해 나가실 건지 그리고 시기는 이르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이것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9월에 시범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기간과 대상 인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6개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되면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이고요.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그래서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입니다. 그래서 보장받는 거고 일일 8시간 일했을 때 월 206만 원 정도 실제 시간당 9,860원을 하면 임금이고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부분은 사실은 정부의 이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또 고용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 비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병인 관련해서는 그 법에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지금 간병인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법에 근거한 간병인을 어떻게 뽑아라, 어떤 교육을 받고 간병인한테 어떤 자격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시민건강국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마련이 되면 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하고 비자 문제랄지 요 체계, 간병인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요양보호사 부분은 정부 방향하고도 사실은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돌봄 인력에 대한 외국 인력 수요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저희 공공 아이 돌보미만 봐도 신규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신규 젊은 여성들은 진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의 92%가 50대, 60대, 70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이런 걸로 인해서 요양보호사 똑같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법무부가 올해 1월에 발표했는데 요양보호사의 경우 한국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일단 시범적으로 활용하겠다. 준 전문 인력 이 세븐2 비자로 일단 유형을 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추세에 비춰 볼 때 이 부분은 이제 기능 실습생 제도랄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뭐 정착 지원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 이 부분은 시기를 저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계속 이제 요 인력이 필요하다 건의를 해서 이제 시범 운영이 지금 올해 들어가고 있는 저 호텔업, 숙박업처럼 요식업처럼 이 부분은 일단 요양보호사 부분은 정부가 시범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간병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체계가 없어서 체계를 저희가 먼저 공적 관리 체계 안을 만든 뒤에 그때 이제 복지부랑 협의를 좀 해야 돼서 시간은 저희가 그러니까 도입 시기를 확정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김소연 기자님. 그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인재가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하고 석박사 그 학위 취득한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정주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올바른 방향인데, 지금 통계로 보면은 학위 취득한 사람들 중에 특히나 이렇게 정부 장학금 지원까지 받고 온 사람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물론 한국의 어떤 정주 요건이나 취업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그 고급 인재 쟁탈전이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고급 인재 유치전에 있어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들이 다른 뭐 도시나 이런 국가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석박사 인재를 뭐 1,000명까지 유치하고 또 이제 현지 박람회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경제정책실에서 좀 총괄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기획관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제 김소연 기자님 말씀대로 사실 서울로 우수 인재를 끌어오는 게 지금 서울이 아까 저기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 뭐 일본까지도 외국 인력에 대한 인재 유치에 벌써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었고 지금이라도 가능한, 그래서 이제 그 인도와 자카르타를 우선해서 지금 아마 현지 유학생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늦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 오자,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새롭게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은 좀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기자님께서 좀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채널A 김민환 기자님. 예,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채널A 김민환인데요. 그 요양보호사 간병인 관련해서
그 준전문 인력 취업학교 운영 요게 지금 뭐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향후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럼- 이게 저희가 이제 돌봄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만 외국 인력만 데려올 생각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와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이 돌봄 인력으로 저희가 종사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새롭게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그럼 그 준전문 인력 취업학교 하게 되면 뭐 기간이나 아니면은 내용 같은 거뭐 지금 5개월 공통 이렇게 써 있는데 네네. 기본 이게-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돌봄 과정은 한 5개월 정도 하고 음. 네, 그게 현재 지금 스터디에서 나온 안이고요. 최종적인 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픽스시키겠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격증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그게 이 요양보호사 뭐 얼마 동안 교육한다 아니면은 사후 관리도 있었는데 그게 뭐 장기 근무할 사후 수 있는- 관리라 함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 그분이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좀 챙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질문. 예, 이해솔 기자님.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임지 기자입니다. 저 준전문 인력 취업학교 운영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유학생도 지원 대상 안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유학생들 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유학생인 친구들한테 그 가사 육아관리사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사실 한국에서의 대학생들은 사실 좀 기피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그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의 수요는 그러니까 이렇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겠다라는 수요는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요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이 훨씬 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인력, 공공 아이 돌봄 인력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아까 유학생이 7만 5천 명 정도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학사 과정, 그다음에 뭐 석박사 과정 하는 친구들도 있고 2만 명 정도는 어학 연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비자 연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현장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이크는 언제 쓰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틀어도 돼?